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권화야입니다. 이번 시간은 꽃다발 형태인데요. 수평형 꽃다발의 응용형이죠. 자, 먼저 소재를 보겠습니다. 자, 곱슬버들이 나와 있습니다. 곱슬버들, 이거 노박덩쿨이죠. 열매가 달린 노박덩쿨. 이거 꽈리입니다. 꽈리. 예, 해바라기가 있네요. 해바라기. 그리고 그린 국화입니다. 국화. 이것은 루스커스죠. 루스커스. 예, 장미가 있습니다. 장미. 이거는 공작초입니다. 공작초. 그리고 염란입니다. 염란. 역시 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소재를 가지고 수평형 꽃다발의 응용형을 하겠는데요. 응용형 하면 아무래도 시험 소재로는 다른 응용보다는 이제 구조물을 이용한 그런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꽃다발에는 구조물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수평형 꽃다발은 많이 등장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구조물 짜는 법이랑 꽃을 배열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업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을에 시험을 본다면 이런 소재들이 이제 자연 소재이기 때문에 곱슬버들로 이제 틀을 짜서 수평형의 틀을 구조물을 짜서 거기에 효과면에서 이러한 그 마른 소재죠. 노박덩쿨 열매나 꽈리를 이용해서 하면 굉장히 색상이 굉장히 아름답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물을 짜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겠습니다. 수평 형태죠. 먼저 외형이 이렇게 약 한 지금 이게 50cm 정도 되나요? 50cm 정도의 약 25cm 정도 그 너비를 갖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봐도 아주 아름답죠. 자, 이렇게 외관이 그 프레임으로 설정을 구조물을 해 놓은 다음에 꽃을 여기다가 넣는 방법으로 응용형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묶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아시겠죠? 자, 다시 설명드릴까요?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우선은 이 소재 중에서 가장 힘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곱슬버들입니다. 이럴 때는 곱슬버들을 가지고 먼저 밑에 어떤 토대를 만들어서 구조물을 짭니다. 그 위에다가 볼륨감이 있는, 노박덩쿨을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올려놓죠. 올려놓은 다음에 또 꽈리 같은 거는 색상이 또 오렌지색이 너무 예쁘죠. 형상 자체가 예뻐서 이것을 군데군데 이렇게 배치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역시 바인딩 포인트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들려서 꽃을 이렇게 어레인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평형, 응용형인데 역시 수평형은 편편한 형태로 얘기를 했고요. 아래 부분에 이 부분이 90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꽃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중심꽃은 해바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레인지를 한다면 이렇게 해바라기가 목이 굽었을 때는 와이어링 처리를 해서 인서션 메소드를 한다든지 후킹을 해서 곧게 머리를 만들어 주겠지만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해도 구조물 사이사이에 그 지지대가 있죠. 그래서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포컬 부분을 만들어 주고요. 다섯송이가 보통 한 단이기 때문에 다섯송이를 기점으로 해서 양쪽에 그 균형감을 맞춰주면서 이제 중심을 잡아줍니다. 자, 구조물이 있어도 항상 배치하는 방법은 있을 때나 없을 때는 똑같죠. 중심, 그 다음에 양쪽으로 교차를 하면서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써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역시 줄기는 나선형으로 한 방향으로 돌게 되겠죠. 구조물이 있을 때는 이것을 돌려서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익히시고 이것이 어느 쪽으로 갔을 때 이쪽으로 나선형으로 도는가 방법론을 익혀주신다면서 익혀준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을 돌리면서 이렇게 화형 자체가 망가지는 것을 이제 방지할 수 있겠죠. 자, 너무 길을 때는 조금 자르면서 하겠습니다. 무거우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형태 자체가, 수평 형태로, 중심을 잡아주면서 이제 했습니다. 이런 형태는 응용형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는 안 해도 되지만 배치상에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 다음에는 국화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요것도 이제 새로 그 육종되어서 새로 나오는 그 국화죠. 사실은 그린색 국화를 만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색상을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너무 예뻐서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메스 플라워로서 형태가 폼 플라워 못지않게 굉장히 큰 거죠. 만약에 오늘 이 노란색의 해바라기가 없다면 이 그린 국화로 이제 중심을 잡았을 텐데요. 자, 지금은 이제 노란색 컬러가 더 강하죠. 그래서 중심에 해바라기를 좀 넣고 그 주변에 그린색 그 국화를 같이 균형을 맞추면서 넣어주겠습니다. 자, 역시 여기서도 색상과 조화되는 그 질감 잘 보시고요. 똑같은 국화를 준비해 오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질감 같은 거를 준비하시면 훨씬 더 예쁘겠죠? 그런 문제입니다. 소재를 선택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험을 볼 때 그 소재 점수가 꽤 있지요. 신선도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리 훈련이 돼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꽃다발이지만 어찌 보면은 그런 프로랄품에 어레인지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에 포컬이 있고요. 주변에 이제 메스 플라워 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전체적인 외형의 꽃이 골고루 배치되도록 큰 꽃을 배치해 놓습니다. 자, 다음에는 루스커스를 가지고 그린을 좀 더 먼저 넣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조물이 없었다면 그린을 먼저 넣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태가 꽃만 가지고는 이렇게 멀리 이렇게 배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구조물이 외형을 잡아줘서 고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린을 조금 더 나중에 넣어도 되죠. 자, 루스커스를 가지고 이것도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면서 그린 소재를 한번 넣습니다. 그린 소재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꼭 없어서는 아니 될 존재. 그죠? 꽃은 한 송이 두 송이 색상이 없어도 되지만 그린은 꼭 있어야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린 같은 소재,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린의 그 고마움을 잘 모르는데, 왜냐하면 부수적인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그린이 없으면 다른 꽃들의 어떤 색상이라든지 완성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린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뭐 해바라기나 다른 소재들이 루스커스 때문에 더 완벽하게 살아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잎이 안 좋은 거는 좀 제거를 해주시고요. 잎이 안 좋거나 잎맥이 안 좋으면은 미리 소재 다듬을 때 아예 다듬으셔서, 혹시라도 그런 것이 한두 개가 껴있으면 그 신선도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소재를 다듬을 때 좀 이렇게 안 좋은 소재들은 제거를 해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린을 넣으니까 뭐 이것만 봐도 어떠세요? 그냥 완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그 다음에 색상을 조금 더 보완해 볼까요? 빨간색 장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원색적인 건데, 이 가을색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이 아주 따뜻해 보이고 잘 어울리죠. 지금 보면은 노란색에서 오렌지가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가도 그렇게 튀지 않으면서 이 색상의 조화를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린색 그 국화에다가 갑자기 오렌지가 없는 상태에서 빨강색이랑 섞었다면 굉장히 대담한 컬러죠. 지금 유사색으로다가 이렇게 색상을 보완하면서 편안하게 가을색으로 가는 그런 조화법입니다. 자, 장미도 메스 플라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색상을 넣어주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그런 형태는 꽃다발이기 때문에 수평형이면서 꽃다발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색상을 고루고루 펴주셔도 편안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예. 자, 여기서 각도가 이쪽에 가는 아주 수평 라인으로 갔을 때는 마주치는 뒤로 나가는 그 선도 거의 그 90도에 가게끔 많이 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0도로 갔을 때는 수직으로 그 줄기가 빠지게 되겠고요. 45도로 갔을 때는 밑에서 45도 정도로 가겠고, 90도로 갔을 때는 거의 그 벽면에 닿을 정도 수평선이 되겠죠. 그러한 그 줄기의 흐름을 억지로 넣지 마시고 넣는 각도에 따라서 그대로 줄기 배열하시면 줄기가 이렇게 완벽하게 퍼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한 그 아무리 나선형으로 해도 어떤 분들은 좀 납작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색상의 보완을 위해서 액센트 컬러를 한번 넣어줘 볼게요. 지금 보면은 너무나 유사색이라서 굉장히 화려하긴 하지만 뭔가 좀 그 잡아주는 포인트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액센트를 조금만 반대색을 넣어주겠습니다. 푸른색 계통으로 보라색인데요. 보라색 공작초를 포컬 주변에다가 너무 정중앙에 넣지 마시고요. 조금만 넣겠습니다. 보통 액센트를 넣을 때는 한 5% 내지 10% 이런 정도밖에 안 넣죠. 만약에 이렇게 색상을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색상 점수는 만점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색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만 넣으셔서 전체의 중앙에 한 5% 정도에서 10% 정도 조금만 넣어서 색상을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중심을 피해 주시고 중심 가장자리에 한 비대칭 삼각형으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봤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염란을 넣어서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봤습니다. 지금 염란을 보충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이제 여기에서 노끈으로다가 바인딩 포인트 점을 완벽하게 해서 수평형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이렇게 잘라보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보았는데 우리 합격 포인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수평형의 합격 포인트입니다. 구조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구조물이 전혀 안 보이면 안 되죠. 그래서 꽃 전체가 배열을 했을 때 구조물과 고루고루 섞여서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구조물을 예쁘게 짜놓고 꽃을 위에다 배치함으로써 예쁜 열매 같은 거라든지 곱슬버들의 라인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보이게 꽃만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주의해 주시고 높낮이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굉장히 강한 그 색상이나 그 균형 면에서 해바라기가 가장 돋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외곽에 배치하지 마시고 가운데 중심점에 배치를 해서 이것이 대칭형이 됐을 때 균형감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이번에 합격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수평형, 응형까지 꽃다발에 대해서 모두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매 시간마다 주의 줬던 점 귀에 쟁쟁하실 텐데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바인딩 포인트, 나선형으로 돌리는 거, 줄기 밑에는 깨끗하게 다듬는 거, 그리고 균형 맞추는 거, 이거 잘 생각하시고 묶음점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